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저희가 공식 보고서랑 경영진의 컨퍼런스 콜 녹취록 전체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들 속에 숨겨진 디즈니라는 거대 제국의 진짜 현재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디즈니가 이 미디어 산업의 엄청난 지각 변동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을 담고 있거든요. 특히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그리고 체험 이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회사의 강점과 과제를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눈에 띄는 숫자부터 한번 짚어보죠. 1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서 260억 달러. 일단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셈이죠.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지점이 나와요. 총 부문 영업이익은 4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이 51억 달러였는데 오히려 9% 감소했습니다. 아,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다고요? 네, 돈은 더 벌었는데 실제 손해준 이익은 줄어든 거죠. 보고서를 보면 특히 그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프로그램 제작비나 마케팅 비용이 확 늘어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해요. 바로 그 엔터테인먼트 부문.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영화 스튜디오의 성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2025년에만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6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요. 이게 디즈니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특히 주토피아 2, 아바타, 불과체, 그리고 릴로 앤 스티치 이 세 편이 전부 10억 달러를 돌파했죠. 그중에서도 주토피아2는 무려 17억 달러를 벌면서 역대 최고 흥행 애니메이션 영화가 됐고요. 와, 17억 달러. 바로 그 지점이 밥 아이거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강조했던 상호 연결된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스토리텔링, 이 강력한 IP 하나가 어떻게 회사 전체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아, 그 상호 연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주토피아2가 대성공을 거두니까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있는 주토피아 테마랜드 있잖아요. 네네. 거기 방문객 수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주토피아 1편이랑 관련 컨텐츠 시청률이 막 올라가고요. 와, 영화 하나가 테마파크랑 스트리밍까지 전부 견인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디즈니가 가진 가장 무서운 힘인 셈입니다. 스트리밍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죠. 녹취록을 보니까 드디어 수익성을 갖춘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훌루를 완전히 통합해서 연말까지 하나의 앱으로 경험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구체적인 수치는 어떤가요? 스트리밍 사업, 그러니까 SVOD 매출은 1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억 8,900만 달러가 늘어서 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바로 번들링이에요. 아, 묶어 파는 거요? 네,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플러스를 이렇게 묶어서 제공했더니 가입자 이탈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부분, 저는 바로 오픈 AI와의 협력이었어요. 밥 아이거가 직접 설명했는데 사용자들이 AI 모델 소라를 이용해서 디즈니 캐릭터로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라이센스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도입하기 위한 일종의 발판을 마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을 의식한 행보군요. 그렇죠. 이제 사용자들이 플랫폼 안에서 직접 컨텐츠를 만들게 해서 참여도랑 몰입감을 확 높이려는 계획인 거죠. 물론 바바이거는 이게 기존의 영화나 시리즈 프로그램 수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딱 선을 긋긴 했습니다. 자,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테마파크와 크루즈 사업. 이건 정말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요? 네, 100억 달러. 정말 엄청난 숫자죠. 전 세계 모든 테마파크에서 지금 확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당장 다음 달에는 파리 디즈니랜드에 겨울왕국 테마구역 월드 오브 프로즌이 개장하고요. 아시아를 모항으로 하는 첫 크루즈선 디즈니 어드벤처호도 곧 출항을 앞두고 있죠? 네, 실적 보고서를 보면 이 체험 부문 영업이익이 33억 달러에 달하고요. 특히 미국 내 파크의 영업이익은 8%나 성장했습니다. 계속 성장세네요. 다만 가이던스에서는 미국 내 파크의 해외 방문객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역풍을 언급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바바이거는 픽사, 마블,
스타워즈 같은 이런 강력한 IP를 활용하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스포츠 부문으로 넘어가 보죠. ESPN이 NFL 네트워크랑 레드존 채널을 인수하는 계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대학 미식 축구랑 먼데이 나이트 풋볼 시청률도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콘텐츠만 보면 여전히 최강자죠. 하지만 재무적으로는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스포츠 부문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5,600만 달러 감소했어요. 아, 여기도 이익이 줄었군요. 네,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개권료 같은 제작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케이블 TV를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입자 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비싼 권리를 사왔는데 시청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비싼 권리를 사들이는 것과 변화하는 시청 환경 사이에 그 긴장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ESPN이 ESPN 리미티드라는 스트리밍 앱을 따로 출시한 것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한 분석가가 밥 아이거의 임기 말을 언급하면서 후계자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그 부분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아이거가 지난 3년간 회사를 수리하는 데 집중했지만 미래 성장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데도 힘썼다고 답했죠. 그의 답변은 과거의 성공, 그러니까 픽사 인수 같은 것들과 현재의 전략을 아주 잘 연결하더라고요.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왔죠. 맞습니다. 스트리밍 사업의 책임과 권한을 스튜디오 책임자들에게 그냥 다 넘겨버리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잖아요. 그 결과가 이번에 제대로 나온 거죠. 수십억 달러 적자를 내던 사업이 이제는 1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는 사업으로 탈바꿈했으니까요. 결국 그는 후계자에게 성장 기회가 많은 좋은 패를 물려주면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디즈니의 영화 제작 능력은 최정점에 있고 테마파크는 엄청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스트리밍은 마침내 수익 모델을 찾았습니다. 네. 하지만 전통적인 스포츠 방송 사업은 여전히 큰 과제를 안고 있죠. 정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디즈니는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자신들의 그 시대를 초월하는 IP를 현실 세계, 즉 테마파크에서 극대화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거대한 전환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의 마지막 질문이 참 인상 깊었어요. 한 분석가가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과거 투자자들에게 최악의 사업으로 불리던 테마파크가 이제는 디즈니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요. 아, 그랬었죠. 바바이거는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즉 영화와 스트리밍, 그리고 체험, 이 테마파크 부문 모두가 회사의 제일 수익 동력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5년 혹은 10년 뒤, 당신은 디즈니를 주로 영화를 만드는 테마파크 회사로 기억하게 될까요? 아니면 테마파크도 가진 스트리밍 및 엔터테인먼트 거인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디즈니가 오늘 쏟아붓는 투자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